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전략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장 모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전일 시장 특징과 이슈부터 좀 정리를 간략하게 해보죠. 예, 지난주죠. 지난주 시장 상당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간으로 본다면 주초는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가 좀 됐고 네. 주 후반에 갈수록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좀 통과가 좀 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 자체가 시장을 좀 상승을 좀 이끌었다. 그렇게 좀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주초는 상당히 변동성이 컸었는데 네. 결국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틀 연속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급반등이 좀 나오면서 다행이죠. 그렇죠. 코스피 시장 3,000포인트 확실하게 안착을 했고 코스닥 시장도 900포인트 안착을 하면서 상승을 하면서 일단 투자 심리 자체가 급격히 목요일 날 이후부터 안정을 좀 찾았다. 그렇게 좀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수급적으로 지난주 특징이 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3일 연속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일단은 옵션 선물시 동시 만기와 관련된 매수도 있었지만은 네. 3일 동안 무려 2조 6천억을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했고요. 상당히 큰 규모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3천억 가까운 매수가 유입 좀 됐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매수했던 부분 자체가 긍정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난주 시장의 특징에 이에 따라 가지고 주초는 이제 가치주들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주 후반에 나스닥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목요일 날 금요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라든가 I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코스닥 시장의 신재생이라든가 5G 관련 종목들 일부 성장주들이 네. 반등을 좀 하면서 네. 오래간만에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간 주요국들 등락률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전반적으로 지난주 시장의 흐름 보면 선진국 증시들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면 특히 유럽 증시가 많이 강했거든요. 그랬네요. 프랑스가 4.6,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도 4%대. 유로 스탁 지수가 4.5%까지 상승했거든요. 엄청 올랐네. 그렇죠. 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변동성이 있었지만 특히 다우 지수 같은 경우가 4.1% 상승을 했는데 다우 네. 지수는 지금 6일 연속 상승입니다. 그냥 민감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네, 되는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네. 나스닥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컸지만 결국은 주간 단위로 3%대 가까이 상승을 했죠. 올랐네요, 결국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지만은 거의 소폭 상승하는 코스피가 0.9%, 코스닥 시장은 0.2% 정도. 그다음에 지난주 시장 선진국 증시 강세 국면 쪽에서 중국이라든가 그다음에 항생이라든가 브라질 증시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신흥국 쪽은 좀 약하네요. 그래서 특징 자체가 결국은 금리 상승의 가장 피해주가 예. 신흥국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신흥국들의 약세와 선진국들의 백신 접종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경기 회복의 기대감 자체가 긍정적으로 반영이 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선방했네요, 우리나라. 그렇죠. 섹터별로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지난 주간 단위로 보게 되게 되면 건설 기계 쪽이 강세를 보이면서 4.8%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렇군요. 여기다 건설 기계 업종 같은 또 주말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기계 업종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방어적인 종목이 통신 관련 종목들 SK텔레콤이 아마 네. 5일, 6일 연속 상승했을 겁니다. 그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요? 특별한 이슈보다는 강하게 움직이지 없었던 건데 일단은 네네.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방어적인 쪽으로 매수가 쏠렸던 게 통신주 쪽에 상승을 나타난 게 아니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금리 상승 국면 쪽에서 은행주가 꾸준하게 상승했다 봐야 될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 날로도 본다 하더라도 네. 기계업종이 상승률이 상당히 좀 컸어요. 말씀해 주셨던 업종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지난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건설기계 쪽이 두산 밥캣이라든가 네, 그다음 현대건설기계는 꾸준히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제 신재생에너지 풍력시장 확대에 관련 수혜를 받으면서 그렇죠.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이라든가 대우건설이 상승률이 상당히 좀 높았고요. 건설주들. 그다음에 이제 풍력 쪽에 삼강 에미티라든가 CS인도 자체가 15%에서 5% 정도.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도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하나솔루션이 7%에서 6% 정도. 친재생 에너지 섹터가 두 개 잡아오셨군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5G 관련 종목 쪽에 이제 가산 네트워크스가 미 통신사 진입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수혜를 좀 받을 거다. 그렇군요. 요즘 통신주들은 한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이끌어가는 쪽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증권사의 이제 리포트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이제 KMW에 대한 긍정적인 네, 보고서 네. 나오면서 네. 상승을 이끌다 다음날 빠졌던 흐름인데 전반적으로 모멘텀은 안 좋지만은 낙폭과대에 따른 어떤 기술적인 반등 흐름 자체가 5G 쪽의 강세를 이끄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5G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시장은 안정화 단계는 접어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요. 상승 쪽에 진입하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한 일단, 중간 정도 되는군요. 예, 네. 그렇죠. 일단은 미국의 부채 수익률 상승에 따른 큰 폭의 하락과 관련된 변동성은 좀 완화가 좀 될 것 같은데 네네. 아직도 지난 주말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3 넘어섰다가 1.62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 거의 1% 가까이 갑자기 급등을 좀 하면서 나스닥 시장이 장중에 1.8% 정도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결국은 줄이는 흐름으로 좀 전개가 좀 됐는데 네. 일단은 하방에 대한 변동성은 좀 크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이번 주 특히 이제 F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렇죠. 기대감도 있고요. 또 우려감도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기대감 자체는 지난 그 22쪽에 있었던 그 채권 시장의 어떤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쪽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반면에 실제로 액션도 취했고요. 예, 그렇죠. 뭐 네. 시장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아니다 한다 하더라도 윌드 커브 정도? 그렇죠. 예, 안다 한다 하더라도 예. 지난주 20일에 있었던 채권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만 나온다 하더라도 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반응하지 않겠는가 하는 쪽인데 네. 일단은 그런 또 기대감도 있고 또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또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 자체가 또 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FMC 회의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번 주 FMC까지는 목요일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망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수를 예상해 본다면 다 3,000포인트는 지지가 될 것 같은데 3,000에서 3,080포인트 정도 사이에 이번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등락 구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폭이 이렇게 넓지는 않네요. 네, 일단 변동성은 좀 축소가 좀 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지난주 국채 수익률 관련된 우려감 자체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네네. 국채 금리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이 큰 폭의 하락 이후에 바로 리바운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미 국채 수익률 1.6%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 추가적으로 악재가 반영될 수 있는 그 자체는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1.8%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도 있거든요. 근데 당장은 이제 1.8% 자체는 FMC 쪽에서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1.78% 정도 올라가기 쉽지는 않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 본다 한다면 확인할 때까지는 제한적인 등락이 좀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시장이 내부적으로 본다 한다면 가치주도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올라왔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주 증시 일방적인 상승에서 그쵸. 최근에 다우지수라든가 S&P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네. 수익률 갭 차이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약간 뭐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아니지만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는 쪽이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렇군요. 가치주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상승을 좀 하면서 그랬죠. 순환 상승이 전개가 됐고 또 지난주 후반에 네. 일단 낙폭이 컸던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IT라든가 성장주들이 어느 정도 리바운드가 좀 됐기 때문에 약간의 제가 보기에는 성장주 쪽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는데 어느 정도 거의 80% 정도는 리바운드가 좀 된 게 아닌가. 즉 가치주의 순환 상승과 더불어서 성장주의 기술적인 반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개인적으로 3,100 정도까지는 낙폭 가드 종목들이 반등이라고 좀 보고 있는 그 정도 쪽인데 선까지는요? 예.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마무리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향후 시장 자체는 결국은 가치주와 성장주가 함께 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순환 상승이다. 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간다.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치주의 순환 상승과 그다음에 성장주 중심의 종목 차별화 장세가 전개되는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분 시장의 이슈 자체가 뭐 제가 지수 전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예, 본다 한다면 결국은 종목별 흐름 자체가 이제 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 골라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슈와 실적 호전 종목 중심의 차별화가 좀 전개되는데 항상 시장 자체가 3월 중순부터 이제 그런 흐름이 전개됩니다. 아, 그 자체가 이제 이번 주에 주총 기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가 주총이 끝났고 또 아직 중소형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업 보고서라든가 작년 실적으로 발표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또 네, 감사 네. 보고서도 제출되지 않았고 그렇다 따라서 불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감사 네. 보고서 미리 제출돼 가지고 혹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겠는가. 또 실적이 아직 발표되지 않는 중소형 종목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 다 발표가 된다는 거죠. 약간 우려가 있긴 한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우려감이 해소가 좀 되면 이제 종목들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전개된 시점 자체가
3월 중순입니다. 항상 해마다 보게 되게 되면 네. 3월 중순 이후부터 종목별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랬군요.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보게 되게 되면 가장 강한 게 러셀 2000 지수입니다. 중소형 지수들 그렇죠. 모아놓은 러셀 거? 2000 지수는 계속 신고가거든요. 그렇군요. 나스닥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국내 시장 자체도 지금 개인 유동성이 많이 꺾였습니다. 예, 고지 예탁금이 지금 57조 원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많이 줄었네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수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할 비중 자체가 워낙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수급이 좀 강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개인 수급이 강화가 되기 위해서는 FMC 이후에 금리와 관련된 안정된 부분이 좀 전개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세의 제한적인 등락부면서 종목별 차별화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관심은 뭐 섹터 쪽으로 봐서는 IT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치주의 순환 상승을 노려본다 한다면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 날 건설 쪽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조금 흐름이 잠겼다. 그래도 지난주 후반 정도에 건설주가 괜찮았어요. 음. 이번 주는 오늘 또 이제 남북 관련 내용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바이든 정부 쪽에서 2월 하순인가요? 북한 쪽에 뭐 접촉을 시도했다는 그런 만나려고 노력은 같은데.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난주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인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 상승을 주도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오늘 약간 남북 경협주들이 건설주와 더불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단기적이지 않을까요? 단기적이죠. 근데 따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렇지만 건설주 쪽은 여전히 시적 싸고 또 건설기업종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강세 운운이 전개됐지만 지난주 다우지수 종목 중에서 보잉과 더불어서 가장 상승폭이 큰 게 캐터필러거든요. 그렇죠. 예.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이익도 나오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여전히 건설기에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성장주 섹터 내에서 추가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약간 반등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좀 빠르게 좀 다시 모멘텀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본다면 연료전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또 미세먼지가 지금 또 극심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한정 종목 쪽에 단기 이슈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이런 부양책을 서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친환경과 관련된 얘기도 나오면서 시장에 지난주 금요일날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장 관심주 우선 섹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에 관심 두세요? 일단은 친환경 쪽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관심 이슈 자체는 풍력 쪽에 좀 관련 종목 쪽에 좀 태양광 말고요. 네. 풍력 태양광도 좋지만 그 단기적으로는 풍력이? 풍력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바이든 정부 이제 출범 기대감 때문에 1월 달까지만 한다더라도 풍력 관련 종목들이 태양광이라도 괜찮았습니다. 미리 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멘텀이 꺾이면서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따지면 정책 모멘텀이 다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2030년도까지 해상 풍력 시장 자체를 2배 정도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풍력 내에서도 다가 아니라 해상 쪽을 좀 더 봐야 그렇죠. 된다는 해상 거죠. 풍력 쪽에 2배 정도 2003년 늘리겠다고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러면서 올해 2월 19일 날 취임 한 달 이후에 그 행정 명령을 서명을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네. 이제 연방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맞물리면서 네. 프로젝트 자체가 계속 연기가 좀 됐거든요. 현재 지금 서명은 됐는데 위에서? 해상 풍력 쪽에 지금 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10개 정도가 좀 되는데 네. 그중에서 가장 먼저 프로젝트를 주도를 했던 그 빈야드 윈드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네. 지난주에 환경성 평가를 끝내고 본격적인 이제 투자가 진행이 좀 되면서 여타 나머지 프로젝트 사업 자체도 본격화 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떤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서명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제 법적인 게 좀 통과가 돼야 그렇죠. 되는군요. 이제 빠르게 이제 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네, 어떤 네. 부분 자체가 해결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멘텀 자체가 4월 22일에 바이든 정부가 주재하는 네. 미국이 이제 주도하는 파리 기후 협약이 열립니다. 트럼프 때랑은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트럼프 네. 때랑 그게 이제 미국 주도하에 바이든 정부 주도하에 열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그런 정책이 나올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6월달에 가게 되면 EU회 쪽에서 탄소 국경 제도를 제시하는 또 글로벌 정책 모멘텀 자체가 계속적으로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또 부분이 아직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적으로 네네. 따지면 우리나라 정부 자체도 지금 2030년도까지 해상 풍력을 100배 그렇죠. 정도 늘리겠다고 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전라남도 신안 중심을 중개하고 그다음에 울산이라든가 중심으로 해 특히 이제 신안 쪽 같은 경우 48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단지 조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또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입니다. 풍력 관련 종목들 최근에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만 지난주 조금 반등이 좀 나왔지만 CUS 윈드가 고점 대비해서 34% 대장주인데요. 네, 그다음에 동국 SNC가 26%, 삼강 M&T 25%, 두산중공업 중부시가 대체적으로
34%대에서 17% 정도까지 아직도 많이 빠졌다. 그러네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도 낙폭과대다. 그런 또 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심 종목은 뭐 첫 번째 종목은 두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CS 윈드입니다. 크게 가시는 거예요. 뭐 작년도에 제가 많이 주목을 했던 주식이긴 한데 주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빠진 조정을 주식인데 받고. 최근에 이 종목이 예. 이제 무상증자, 유무상 증자가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신주 물량까지 다 출회가 좀 됐기 때문에 500 이슈가 좀 해소가 좀 됐어요. 일단락 됐네요. 예, 그렇죠. 뭐 대표적인 풍력시장 확대의 수혜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사는 글로벌 해상 풍력 생산 능력 기준에서 1위 기업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예사 장점 자체는 그동안 국내 쪽에는 해상 풍력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네. 해외 쪽에 기반을 두고 성장을 해왔던 회사예요. 네. 거의 해외 법인 자체가 베트남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영국 쪽인데 일단은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바이든 정부의 해상 풍력 시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생산법인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너무 갈 수 있다. 네, 그렇죠. 풍력 시장 할 것 같은데 M&A를 통해서 아마 진출하지 않겠는가. 아마 4월달 정도에 뭐 발표될 거라 전망이니까. 근데 예상 가능성이 있나 있어 보이는 게 앞서 얘기했던 유상증자를 통해서 1,700억 정도 자금을 조달했거든요. 아, 예, 충분히 이 정도는 총알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예상 지금 거의 무차입이에요. 무차입도 없는 상태니까 이 자금 조달을 통해서 충분히 성장성을 모멘트하지 않겠는가. 작년도 수주가 8조 3천억 달러 정도 수주를 했거든요. 당초 목표가 7억 달러였어요. 넘겼네요. 예, 7억 달러였으니까 20% 정도 초과를 했고 네네. 올해 목표가 지금 8억 5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수치가 아닌가 그렇다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체 문제를 차트 보시게 되면 500 이슈 때문에 무상증자 물량이 3월 5일날 상장이 좀 됐거든요. 그 네. 물량이 상장이 좀 되면서 주가가 6만 원대 아래까지 좀 내려갔었는데 물량 소화를 다 끝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은 뭐 글로벌 시장의 풍력 시장 타협 1위라는 기업 쪽에서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예산은 연평균 거의 지금 40% 고성장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네요. 어떻게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보다 훨씬 현재까지 고성장을 하고 아마 성장률로 따지면 2차 전지보다 더 성장성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신재생의 시장 자체도 2차 전지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 때문에 밸류 자체는 33배지만 고성장을 감안하면 네. 충분히 이 종목은 다시 상승 추세에 전입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일단 따라서 하시면 안 되고요. 지난주 좀 올랐었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약세 68,500원 정도가 적정하게 매수가 좀 되지 않겠는가 생각돼요. 목표 주가는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무상증자 이게 10만 8천 원대가 고점인데요. 네. 이거 뭐 10만 8천 원대는 무시하셔야 될 것 같고 9만 원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6만 2천 원 정도를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한 종목 좀 빠르게 더 볼까요? 그다음에 좀 이 종목은 좀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실적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 LS입니다. LS. LS는 이제 주요 자회사가 LS 전선이라는 회사가 그렇죠. 있고 주로 그다음에 언급이 LS 되죠. 엠트론, ALS IND, LS 일렉트로닉 회사가 있는데 네. 일단 가장 부분 자체는 최근에 동가격 상승의 수혜주입니다. 실적이 좋다는 거죠. 그렇군요. 동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전선 동재련 부분 자체가 실적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전망치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다음에 해상 풍력과 관련해 가지고 예상한 이제 해상 케이블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90%예요. 결국은 해상 풍력 시장이 확대가 되게 되면 해상 케이블을 통해서 그렇죠. 연력을 연결을 해야지 그게 끌어야 되기 들어가죠.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회사가 최근 2년 동안 영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외 쪽에 해상 풍력 케이블과 관련해 가지고 7천억 정도 수주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해저 케이블 수주가 계속적으로 증가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회사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이 5천억입니다. 가장 사상 최대 실적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따지면 5천억 되는데 그럼 좋네요. 당기 순위가 2천억 정도, 주당 EPS가 6,400원 정도가 되는데 차트 좀 보시면 될 건데 일단은 사상 최대 실적인데 예상 월봉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과거에 14만 원대까지 가던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주가는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는 아직도 6만 원대 주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안정적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실적 호전과 더불어서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수 가격 종목도 전반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6만 5천 원 정도, 1천 원 정도, 약 2, 3% 정도 빠진 시세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 주가는 최근에 고점 라인이 형성된 7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 간다 하더라도 PBR 측면에서 0.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부담 때문에 없네요. 이 종목은 뭐 보시고 손절가격은 이제 6만 1,800원 정도 잡아드렸는데 이 종목은 막 가치 성격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좀 길게. 손절할 필요는 없다. 다만 손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61,800원 정도로 손절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가격 전략만 도와드립니다. CS 윈드고요. 매수 가격 68,500원 전후, 그리고 목표 가격 9만 원, 손절 가격 62,000원이고요. 그리고 중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LS입니다. 매수 가격 65,000원 전후, 목표가 75,000원, 손절가 61,8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